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입니다. 올해도 미국 유명 IT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가 발표한 2021년 기술 트렌드를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행동 인터넷 IoB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세상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저도요. 사물 인터넷 IoT는 많이 들어보셨죠?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핸드폰으로 불도 끄고 시동도 거는 건데 이렇게 IoT로 사물을 조작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 IoB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T의 진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면 나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IoB는 엄청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IoT 기록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 위치 추적, 구매 이력,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해서 데이터의 질을 높인 다음 AI로 학습시키고 분석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행동과학을 결합합니다. 행동과학은 1950년 미국 포드재단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감정까지 규율, 통제하기 위해 시작된 학문인데요. 말 그대로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인간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막 계단에 피아노 그려서 계단 오르게 하고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어서 손 씻게 하는 그런 예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가 아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서 사회적 목표를 이루게 하는 거죠. 이 영상은 대학생들이 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한 유아의 행동 유도를 위한 웨어러블 시스템인데요.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웨어러블이 손 씻고 밥 먹을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을 씻는지 손동작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막 손을 씻으니까 워시라고 뜹니다. 다음에는 밥을 먹는지 확인합니다. 이시 뜨면 센서가 밥 먹는 행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치하러 갈까? 양치질을 하라고 하죠. 브러쉬가 뜨면 양치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센서가 워시, 잇, 브러쉬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수많은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을 때 행동, 양치의 손동작 같은 거겠죠. 그리고 각 단계를 잘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보상 시스템을 제공해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있었다면 치과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른이가 되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행동만을 인식하지만 만약 더 나아가서 센서에 위치 추적 기능을 추가하고 작은 카메라를 달아서 안면인식 기술까지 넣으면 이를 닦는지 밥을 먹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IoB입니다. 그러니까 IoB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인공지능, 행동과학의 결합인 거죠. 가트너는 5년 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IoB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당장 현실화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왠지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예상되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IoB는 아닐지라도 그 엇비슷한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하루 걸음수 같은 거 말이죠.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이런 실시간 건강 체크 기능이 있죠. 지금은 그냥 걸음수를 확인시켜주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죽기 싫으면 걸으세요. 라거나 점심으로 닭가슴살은 어떠세요? 라는 조언을 해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싫네요. 물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권장해줄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핸드폰이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마라샹궈를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 닭가슴살을 먹으라는 말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최근 의자에 IoB 기술을 적용, 착석자의 자세를 측정 분석해서 제대로 앉지 않으면 바른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스마트 의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곧 거북목이 되거나 이미 거북목이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저한테는 매우 필요한 물건이네요. 근데 얼마 전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서 이 스마트 의자와 비슷한 스마트 방석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항저우에 있는 어느 기술 기업의 직원이 온라인에 폭로를 한 건데요. 회사로부터 스마트 방석을 지급받았는데 이 방석은 심박수와 앉은 자세 등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에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직원이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 인사팀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의자가 한순간에 노동 감시 장치가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면허를 땄거든요. 장내 주행 3번 만에 얻은 굉장히 소중한 면허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으로 현재 티맵 내비를 쓰고 있는데요. 티맵에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점수도 매겨줘요. 지금 제 점수는 61점이고 이제 보면 과속한 횟수, 급감속 횟수도 보여주고 제가 어디서 과속을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수가 71점 이상이 되면 착한 운전 보험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SKT가 제 운전 습관, 속도, 운전 거리, 시간 등등을 수집해서 운전을 잘할 때마다 점수를 올려주면서 운전 습관을 개선시킨 다음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사고를 안 낼 확률이 높아지면 보험 사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B가 보험, 금융, 산업 등에 특히 유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지금은 이 정도지만 전기차가 보편화하면 어떨까요? 전기차는 타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하죠. 곳곳에 설치된 센서 반도체가 5G 통신망을 통해 각종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제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자동차 주행 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 운전 습관에 영향을 주겠죠. 아마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일 겁니다. 과속을 하지 않는 드라이버가 되고 그런 드라이버가 모여서 사회적인 교통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근데 이를 위해 제 모든 운전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이 철도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서 집행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위치 정보, 차량 내비게이션에 수집된 위치 정보를 싹쓸이해서 논란이 되었었죠. 지금도 경찰 수사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남긴 디지털 흔적들은 가장 중요한 수사 도구인데요.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빌미로 더 방대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은 항상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의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죠.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한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당하기 싫은 나만의 공간과 행복할 권리 또한 보장받길 원합니다. 만화에서는 마징과 제트가 나타나 해결해주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대신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죠. 결국 나의 간신과 너와의 연대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